안녕하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교훈을 전해주는 다양한 책과 그 책의 저자와 함께하는 저자를 만나다의 도현영입니다. 요즘 참 살기 힘들다 이런 말 여기저기서 많이 합니다. 높은 물가 때문에 또 구성원 간의 갈등 때문에 더더욱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타고난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면서 보통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개발 경영 분야의 대표적인 저술자인 공병호 소장인데요. 소문이 날 정도로 자기관리가 철저한 그답게 최근 2권의 책을 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욕심과 안분지족이라고 하죠. 만족사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자신만의 길을 시도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진리는 나의 벗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역경은 역경대로 배웠고 순경은 순경대로 배웠다는 거죠. 네, 소장님 이렇게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 예. 네, 그 사람의 책장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책들을 접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매일 아침 3시에 일어나신다라는 글을 봤는데요. 반 정도 일어납니다. 3시 반 정도요? 정말 빨리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보통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루를 길게 쓰시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나시면은 하루가 아주 길죠. 예. 대개 한 2~3배 정도는 길다고 보거든요. 이제 아침에는 영혼이 굉장히 막자니까 그럼 그때는 이제 주로 책을 많이 쓰고 그다음 또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니까 낮에는 또 강연도 많이 다니고 제가 한 1년에 300회 정도 그런 강연을 하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제 계속 글을 뭐 5권, 6권 정도 이렇게 써낼 정도니까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죠. 예. 정말 이 명언이 가득 담겨 있는 책들을 아침에 쓰시는군요. 그럼요. 예. 먼저 대한민국의 성장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나라 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지금 한참 개발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또 GDP도 높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 뭐라고 많죠. 보세요? 예. 아마 제 생각에 이제 한국 사람들 자체가 조금 욕심이 좀 많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좀 잘 되려고 하는 열망이 좀 강한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 언어가 한국어잖아요. 한국어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렇게 조금 좀 넓게 보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보면은 불만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역사적으로 조금 이렇게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든지 공간적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면 정말 한국 사람들은 복받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창원에 아주 첫 차 5시 15분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항상 KTX 타면은 대한뉴스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뉴스의 그 흑백 자막을 볼 때 참 이렇게 진지하게 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은 사람을 보거든요.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오늘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더 높은 것, 많은 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불평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한민국 성장통은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의 불평의 원인이 뭔지, 그 실제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 나라도 잘 될 수 있지만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주목을 했죠. 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감사하는 삶을 살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만큼 성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욕심과 그러니까 안분지족이라고 하죠. 만족사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한데 삶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균형인 것 같아요. 신체도 균형이 깨지면은 이렇게 건강에 해가 오고
마음도 균형이 깨지면은 마음의 병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심과 만족 사이에 적절한 그런 밸런스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기술이다 그렇게 보죠. 네, 참 균형을 잘 맞춰가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인생의 그 경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성장통이란 책을 보니까요. 처음 부분에 보면 참,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너무나 청년 실업, 노인 문제도 있고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란 단어가 떠오르거든요. 아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슷한 맥락에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참 이렇게 보면은 향상심이 좀 참 강한 분들이죠. 뭔가 잘 되려고.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이런 시간에 서울역을 가보면은 정말 이렇게 이런 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평균적인 수준이라는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욕심도 많고 많이 근면하죠, 여전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 곳곳에 이렇게 배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저는 아주 간단하게 국가 차원에서나 개인 차원에서나 간에 살아가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해결해가는 과정이니까. 조금 더 나아지는 거니까. 언젠가 그 반기문 총장이 충주고등학교에 모교에 가셔가지고 본인이 하신 이야기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머리는 구름 위에 두고 발은 땅을 딛고 매일매일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간다. 그게 중학교 입학식장에서 교장 선생님이 들려준 훈시더라고요. 그걸 공직생활 37년, 유엔 사무총장 4년간 가슴에 담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한 단계씩 나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이상은 높게 그렇게 생각하면 매일매일이 멋진 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일치월장이라는 부분이 딴 게 아니고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향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대한민국의 성장통은 언제 끝날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었는데요. 사실 끝나지 않고 그것에 대처하는 자세가 참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그럼요. 한국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원칙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충실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보다는 봐야 될 것을 직시할 수가 있으면은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정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 맞게끔 돈도 쓰고, 우리 형편에 맞게끔 살림도 꾸리고, 나라 살림도 이렇게 제도도 만들 때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만들 때도 우리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하시면은 참 저는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항상 저는 이제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회사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늘 미래를 생각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낙관적이지만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위험 관리라는 것을 나는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낙천성이나 이런 부분에 더 좀 도입을 하면은 훨씬 더 훌륭한 나라, 훌륭한 기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또 잘 안 돼도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도전을 하는 정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이제 제가 한 50주년, 이제 5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서전을 썼거든요. 그 자서전이 나는 탁월함에 미쳤다는 책인데 그 자서전을 쓰면서 이제 한 50년 하면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인생에서 버릴 만한 경험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경은 역경대로 배웠고 순경은 순경대로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도전을 두려워하시거나 또 혹시 도전 끝에 실패를 맛봤던 분이 있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런 실패나 좌절의 경험들이 현재는 힘들지라도 5년, 6년이 가게 되면 그 경험 때문에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어차피 삶을 그냥 게임으로 보는 거죠. 모든 게임에 다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게임을 하면 10번 하면 7번 이기고 3번 져는 건데 그 3번 져는 것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낙담하거나 이런 것은 너무나 인생을 낭비하는 죄죠.
네, 너무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에 힘이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힘이 나고 또 열심히 한 번 더 달릴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 책에도 일치월장 책에도 비슷한 내용을 적으셨잖아요. 저는 그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매일매일 아침 시작할 때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높은 부분에서 시작을 했든 낮은 부분에서 시작을 했든 하루하루 달라지고 나아진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정말 저도 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40을 넘기신 분들 아니면 30대 중반부터 직장인들은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이 직장 이후의 삶이 걱정이 되거든요. 책을 보니까 40 이후에 직장을 옮기는 것은 인생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다. 이런 비슷한 글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이죠. 좀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께 조언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40 전후에서 전직을 해가지고 상당히 큰 실패를 한번 맛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탄한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지만 나름대로 좀 이제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그럼 지금 이제 그런 사건, 실패한 사건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역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본인이 직업인으로서 사는 기술 공부. 그걸 저는 다르게 표현하면 기회 공부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공부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좀 갈고 닦고 탐구하는 사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 공부가. 그죠? 그래서 40이 되면은 이제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중년 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 경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0대 말 정도가 되면은 좀 이렇게 독서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 건지, 뭘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그냥 머릿속에 걱정만 두지 마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은 길도 보이고 기회도 잡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걱정만 하는 부분들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걱정을 해결하는 부분들은 한 단계 한 단계씩 매일매일 나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좋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약한 자는 역경 앞에서 울게 되고 강한 자는 역경 앞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된다. 참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서고 또 그 산을 넘어설 때마다 발전해 나가는 자신을 보면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저절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참 박사님 뵈니까요. 어디서 그렇게 많은 영감을 떠올리시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지금 탁자 앞에 보니까 책이 이렇게 있거든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런 책들을 통해서 영감을 얻으시는 건가요? 요즘에는 이제 고전 읽기를 참 열심히 하죠. 고전 원저를 읽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역시 옛날에 많이 읽던 현대문에 비해서 또 고전이 갖고 있는 매력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많이 성숙해 간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런 결과를 모아가지고 이제 이번 가을부터는 또 공병의 고전 읽기 시리즈를 계속 내죠. 한 100권 쓰려고 해요, 앞으로. 이 고전은 한 번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번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해부를 해가지고 7번, 8번 정도 읽으면서 그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고기를 자르듯이 해부를 해가지고 글을 봅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해요. 고전 읽기 또 그 시리즈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치월장이라는 책을 보고요. 젊은이들이 정말 힘이 난다. 이 책을 보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으셨어요? 저는 모든 삶은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이고 인생의 콘텐츠는 편안하고 익숙하고 남들이 다 가는 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신만의 길을 시도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설령 좌절이나 역경의 순간이 오더라도 그것을 얼마든지 본인이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으면은 그런 것이 역경이나 좌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더 큰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용기, 위안, 희망, 배려, 관대 그런 메시지를 좀 많이 담으려고 해서 그런데 그 일치월장에 실린 많은 종류의 메시지는 어쩌면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1차 독자는 저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했던 문장들의 모음집이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타인을 이렇게 배려하기 위해가 타인을 1차 독자로 삼은 건 아니고 제 자신에게 한 번 더 이렇게 격려를 하기 위한 부분들을 늘 그 책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죠.
참 자기 자신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의 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런 좋은 글귀들을 모아두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봅니다. 예. 그럼 그 많은 글귀 중에서요. 딱 한 가지를 꼽으신다면 예. 어떤 글을 뽑으시겠어요? 어려우시죠? 그거는 책을 좀 봐야겠는데요. 너무 많은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저는 직선 인생과 곡선 인생 그 글귀가 잘 와닿더라고요. 예, 저도 아주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예. 예. 직선 인생을 사셨는지 곡선 예. 인생을 사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두말할 것 없이 곡선 인생을 살았고, 예. 세월이 가면서 직선에 가까워져야 될 것 같아요. 세월이 가면서 직선에 가까워져. 예, 그러니까 젊어서는 조금 더 곡선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와 기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월이 가면서 점점 그 길이 이렇게 반듯해지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생이 좀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늙어서 고생은 고생일 뿐이다. 그죠? 그 예. 이야기는 젊어서 고생을 해야 빛나는 고생이고 늙어서 고생이라는 것은 힘든 고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취업난 뭐 이런 게 다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정면으로 맞붙어가지고 한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기백조차도 제가 볼 땐 그게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딪혀도 안 되는 친구들한테 좀 힘이 나는 한 말씀 해주세요. 안 되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예. 많이 낙담하고 좌절하는 친구들이 요즘 많거든요. 경험 가운데 버릴 만한 경험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예. 예. 정말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그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울고불고 야단을 지우죠. 근데 조금만 시계를 확장을 하면은 그 경험 때문에 일어선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아마 그런 종류의 글들이 일치월장에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 책을 통해서 또 지금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참 앞으로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실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전 읽기 그 책 시리즈도 준비하고 계신데요. 또 다른 계획 어떤 점이 있으세요? 이제는 좀 이렇게 넓혔던 것을 많이 좁혀가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엔 특히 이제 진리는 나의 벗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시간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좀 덧없는 거는 버리고 있죠. 그 세상에 덧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덧없는 거는 버리고 나는 조금 더 치열하게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구도자의 길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거기에 진리를 추구하는 길에서 엄청난 쾌락이 있어요. 예, 그 쾌락은 이렇게 맛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쾌락의 깊이난 걸 맛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추구하고 그 결과물은 또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책을 내서 뭐 개인에게도 도움을 주고 좀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항상 저는 그런 부분이 화두니까 예. 그런 부분을 위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행정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글이나 말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돕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소명이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실히 느끼죠 저는. 예. 참 살면서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예. 그 뿌리는 깊고 또 보기 좋은 탄탄한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좋은 책과 글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 요즘의 삶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다 터프하죠. 그런데 터프함 그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이 항상 의미를 이렇게 늘 새기시고 과정에 대해서 항상 충실하고 진지하게 여러분 삶을 개척해 나가시면 아주 제가 볼 때는 좋은 삶이 펼쳐지리라 보시고 늘 여러분이 가지는 하루 또 여러분의 인생을 작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작품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승하시고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꼭 오늘 에너지를 가득 충전을 하고 가는 기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